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세계 무역 공격 의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보면은 정말 또라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가지고 자기 것 마냥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또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세 공격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건들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멕시코, 이 멕시코에도 최근에 이제 불법 이민을 빌미로써 5% 관세를 부과했고, 향후에 개선되지 않으면 10%, 거기 다시 25%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죠. 저는 터키, 우리 인도, 우리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입니다. 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데 5일부터 여기에 대한 특혜까지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U, 유럽이죠. 자동차에 이제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유예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결국에는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최우호국이죠. 호주입니다. 호주 제품에도 최근에 관세를 매기려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가지고 이제 관세맨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중국에 매기는 관세가 가장 크죠. 최근에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라는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3천억 불에 대한, 즉 중국 전체 제품에 대한 관세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관세.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발생한 바 있었죠. 지금 상당히 유사한 그런 흐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지금 미국은 적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호군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은 어때요? 사우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이죠. 사우디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란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죠. 사우디가 수니파고 이란이 시아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우디의 어떤 왕권이 붕괴될까봐 우려해서 이란이 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이란을 제재하는 것을 굉장히 좀 환영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사우디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적의 적은 친구다, 이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이런 부분이지, 사우디가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중동에서는 사우디를 제외한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가 미국의 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일본은 워낙 원초적인 딸랑이죠. 그래서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호국입니다. 우호국인데 겉으로는 이제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유럽은 원래 이제 친미 단체죠. 거의 다 친미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특히 영국은 지금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영국은 미국과 거의 한 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또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남미는 어떻습니까? 멕시코. 지금 또 미국이 멕시코를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베네수엘라는 워낙에 지금 미국과 아예 등 돌리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남미 국가들도 미국과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호주와 캐나다는 이제 전통적인 우호국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이제 뭐가 남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손해볼 거 없다는 입장이에요. 왕전 한복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수익도 1,000억 달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 수입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관세를 매기면서 수익은 얻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들 수출을 못하게 되겠죠. 자, 트럼프 재선 후에 또 더 힘들어질 거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 전에, 나 재선 되기 전에 협의를 해라, 협상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안 할래. 내년 보고 너가 당선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협상해도 늦지 않으니까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발언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 집중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미국의 어떤 보안에 그 리스크가 있는 CCTV 업체라던가 이런 업체들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이제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쓰고 있는 카드가 이제 중국의 유학생입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거기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많이 사실 일조도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미국 가서 살게 되면 우리나라 인재를 뺏긴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서 이제 니네들이 학생들이 명문대 와서 도둑질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학생 비자를 제한하겠다. 그 학생 비자가 지금 제한이 되면서 힘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인재들이 다시 중국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와, 이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미국이 참 여러 가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는 이제 3천억 불 관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국의 반격 카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미국 제품 불매운동, 즉 아이폰 불매운동이 있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판매는 어려우니까 그냥 불매운동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매각이라는 대형 카드가 있습니다만 핵폭탄이죠. 근데 국채 매각은 사실상 쉽지 않다. 국채 매각을 하게 되면 중국이 입는 타격이 무역 전쟁으로서 입는 타격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관세 또는 곡물 수입 중단을 하는 거죠. 이미 수입 중단했습니다. 트럼프의 표밭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들의 텃밭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도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게 내수를 가겠다 그랬습니다. 중국이 내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내수를 하기에는 대두를 줄이게 되면 중국의 수많은 재료 중에 대두가 들어가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인플레가 오게 되겠죠. 또 위안화 절하를 하겠대요. 그럼 또 역시 인플레가 옵니다. 내수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수를 성장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 금지 있을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엄청난 타격을 일으킬 만한 핵폭탄 같은 무기는 현재 중국으로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덱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꼼짝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있을까?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때부터 목적이 뭔가요? 첫째도 재선, 둘째도 재선. 이놈은 얼굴에 재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재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카드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북한 카드, 한쪽에는 무역전쟁, 중국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점을 노리겠죠.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던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국을 점령한 부분들도 전부 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의 혼란함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지금 중국도 똑같죠. 중국도 지금 외부의 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도 외부의 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둘 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쯤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G20을 앞두고 협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까지 가서
트럼프가 재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 협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최대한 힘들게 하다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이게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안 좋았다가 한 방에 좋은 걸로 빵 터트려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럼 트럼프가 노리는 꼼수는 바로 그런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들게 만들었다가 자기가 얻을 거 얻을 겁니다. 얻을 거 얻을 텐데 그러면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걸 거예요. 금리 인하. 뭐 트럼프는 지금 뭐 연준을 계속 공격을 했죠. 금리 인하해라. 연준은 독립기관입니다. 건들 수가 없는 기관인데 대통령이 갖다 대고 자꾸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계속 여기저기 들쑤시고 똥개 마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금리 인하, 경제 하방 압력이 켜지게 되고 특히 미국도 제조업체 수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신호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년물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경제는 호황인데 지금 호황을 하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실업률과 뭐 물가도 그렇고 우리가 시기에는 골디락스라는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왜 이런 미국이 자꾸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까요? 그게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까요? 채권이 더 원래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특권 지지편이 누구겠습니까? 트럼프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지지를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재선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금융을 많이 치고 흔들죠. 채권 가격 상승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주식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채권 가격 상승시키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금융에 있는 애들이 또 수익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트럼프가 바라는 분은 바로 첫째도 재선, 둘째도 재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금리 인하.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말 또는 내년에 갔을 때는 극적인 타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판결을 좀,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돈마니TV의 유튜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자료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였습니다.